이 집에서 내 몫은, 이 집에서 내 몫은 없다. 제사상 위에 향이 절반도 타지 않았을 때였다. 완주 소양면의 오래된 한옥 안에는 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 조상에게 절을 올리던 가족들은 낮은 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백문이의 한마디가 떨어진 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윤다경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순아홉의 문희는 검은 치마 저고리에 옷고름을 단단히 묶고 있었다. 평생 당나무를 삶고 두드린 손은 거칠었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그녀 앞에는 짙은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문희는 봉투를 손끝으로 한번 두드렸다. 지난주에 공증까지 마쳤다. 공방하고 뒤쪽 당나무 밭, 전주 상가 한 채는 승재에게 넘긴다. 예금과 보험, 남아있는 상가 지분 일부는 유경이 몫으로 했다. 다경의 남편 백승재는 시선을 내렸다. 시누이 백유경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지만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스쳤다. 다경은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를 붙잡은 것은 문희의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공방에 있는 고문서, 발틀, 옛종이 표본, 제작장부와 연구 자료는 전부 백씨 집안의 자산으로 남긴다. 밖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유언장에 분명히 적었다. 다경의 손끝이 굳었다. 공방의 고문서와 제작 장부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직접 분류하고 복원한 자료였다. 습기에 들러붙은 종이를 한 장씩 떼어내고 곰팡이가 번진 장부를 소독하고 읽기 어려운 옛 필체를 해독해 연도별로 정리한 사람이 다경이었다. 공방 창고 바닥에 버려져 있던 종이 표본을 보존 상자에 옮기고 제작 방식과 섬유 상태를 기록한 것도 그녀였다. 그 자료를 토대로 공방은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박물관 납품 계약까지 따냈다. 이전에는 가족조차 존재를 몰랐던 문서들이었다. 다경이 천천히 물었다. 제가 작성한 조사 기록과 미공개 연구 자료도 모두 공방 자산으로 넣으신 건가요? 문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공방에서 나온 자료를 공방 것이 아니라고 할 셈이냐? 공방에서 발견된 옛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 연구비로 촬영하고 분석한 자료와 제 이름으로 작성한 논문 초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로서 집안일 좀 도운 걸 가지고 권리를 따지겠다는 거냐? 집안일 좀 도왔다. 그 한 문장이 다경의 지난 10년을 지워버렸다. 결혼하던 해 여름, 집중호우로 공방 창고에 물이 들어찼다. 젖은 장부와 종이 표본이 바닥에 엉겨 붙었다. 승재는 서울 본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만 내려왔고 유경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화만 했다. 다경은 박물관 보존실 근무를 마치면 매일 저녁 완주로 달려왔다. 젖은 한지는 햇빛에 바로 말리면 뒤틀리고 갈라졌다. 그녀는 마루에 흡수지를 깔고 자료 사이에 중성지를 끼워 넣었다. 몇 시간마다 종이 방향을 바꾸고 곰팡이 상태를 확인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벽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살려낸 장부만 100권이 넘었다. 새해 전에는 문희가 감각으로만 기억하던 당나무 삶는 시간과 잿물의 농도, 황촉규 점액의 비율을 계절별로 기록했다. 그 작업 때문에 대전에서 열리는 반년 과정의 보존과학 연수도 포기했다. 그때 승재는 다경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연수는 다음에도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어머니 손기술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어. 이번 한 번만 양보해줘. 다경은 양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양보는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 되었다. 다경은 문희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재산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기록의 소유권을 묻는 겁니다. 유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니, 오늘 같은 날 꼭 그렇게 따져야 해요. 엄마가 연세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 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히 해야지. 내 자료까지 왜 나한테 한마디 없이 유언장에 넣었는지 묻는 거야. 그 자료로 공방이 잘 됐으면 결국 가족에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가족끼리 내 것 하는 게 더 이상해요. 다경은 유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족끼리 내 것과 내 것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다경의 희생이 필요할 때만 나왔다. 재산을 나누는 순간에는 혈연과 성이 누구보다 중요해졌다. 문희가 차갑게 말했다. 괜한 말 돌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오래 이 집을 드나들어도 백신은 아니다. 승재하고 갈라서면 내일이라도 남이 될 사람에게 어떻게 집안 자료를 맡기겠니? 어머니. 승재가 낮게 말렸지만 문희는 멈추지 않았다. 내 말이 틀렸어? 부부는 헤어지면 끝이다. 피는 안 끊어진다. 내가 평생 지킨 공방을 남의 성을 가진 사람 손에 넘길 수는 없어. 다경은 남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되씹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문희가 손목 수술을 받았을 때 머리를 감겨주고 공방 거래처가 끊겼을 때 문화재단과 박물관을 찾아다닌 사람도 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알겠습니다. 재산은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승재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문제가 지나갔다고 생각한 듯했다. 하지만 다경은 말을 이어갔다. 대신 오늘 이후로 제 개인 연구 자료와 촬영본은 공방에서 분리하겠습니다. 공방이 계속 사용하려면 정식으로 사용 계약을 맺어주세요. 문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남이니까요. 남의 자료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유경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언니,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구분하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구분하셨잖아. 승재가 낮은 목소리로 다경의 이름을 불렀다. 다경아,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다경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유언장 내용 알고 있었지? 승재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그 짧은 침묵으로 충분했다. 언제부터 알았어? 며칠 전에 어머니가 대략 말씀하셨어. 내가 만든 자료까지 집안 자산으로 묶는다는 것도?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어. 그래도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건 알았네. 승재가 한숨을 쉬었다. 그건 어머니 재산이잖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원래 돈 욕심 있는 사람 아니었고. 다경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내가 돈 욕심이 없으면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거야? 왜 말을 그렇게 몰고 가? 당신은 내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돈 문제로 만들어. 그래야 내 서운함을 욕심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승재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그럼 뭘 원하는데? 어머니가 며느리도 딸과 똑같다고 말해주길 원하는 거야? 그런 말은 듣기 좋은 말일 뿐이야. 현실적으로 유산은 자식에게 주는 게 맞잖아. 나는 내 노동과 내 연구가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어. 가족을 위해 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가족일 때는 내 것이 없어도 되고 재산을 나눌 때는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네. 승재는 입을 다물었다. 문희가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쳤다. 그만해라. 조상 앞에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연구고 자료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네가 없다고 이 공방이 무너질 것 같으냐. 그 순간 다경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오래 붙잡고 있던 끈이 소리도 없이 끊어진 기분이었다.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다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한쪽 문갑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문희가 가운데 앉고 승재와 유경이 양옆에 서 있었다. 다경은 가장 끝에 서서 웃고 있었다. 10년 동안 보아온 사진인데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언제나 가장자리에 있었다. 전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승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완주의 낮은 산과 누렇게 익은 들판이 뒤로 흘러갔다. 승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 오늘 너무 예민했어. 다경은 창밖을 본 채 물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어머니 뜻을 존중하면 되잖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재산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 결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졌어. 뭐가?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됐으니까. 승재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세상에 며느리 이름까지 유언장에 넣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너무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 아니야? 다경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정말 내가 유산을 못 받아서 화가 났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만든 기록을 내 동의 없이 집안 자산으로 묶었어.
어머니는 나를 남이라고 선언하면서 내 노동은 가족의 것이라고 했고 당신은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머니하고 싸우라는 거야? 아니, 적어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를 바랐어. 승재는 피곤하다는 듯 이 말을 문질렀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다경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승재에게 현실이란 언제나 어머니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일이었다. 아내가 참고 양보하면 아무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다경은 안전벨트를 풀었다. 승재가 시동을 끄며 말했다. 다음 주에 문화재단 촬영 있는 거 알지? 어머니 공방 기록 영상 찍는 날. 오늘 일 때문에 빠지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 다경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멈췄다. 왜? 당신이 설명해야 심사위원들도 신뢰하지. 공방 지원 사업의 중요한 촬영이야. 나는 백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면서. 승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말꼬리 잡지 마. 가족관계와 일은 다른 문제야. 그렇게 편리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겠다. 다경은 차에서 내렸다. 그날 밤 승재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다. 다경은 작은 서재로 나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지난 10년 동안 정리한 공방 관련 폴더가 연도별로 나뉘어 있었다. 수해 복구 기록, 발틀 사진, 당나무 산지 조사, 섬유 분석표, 문의의 작업 영상, 미공개 논문 초안까지 수천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 파일 속성의 작성자란에는 분명 윤다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공방 홈페이지에는 그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백문이 명인의 오랜 노력으로 복원된 전통 기법, 백씨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기록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다경은 자신이 왜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는지 생각했다.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남편만큼은 자신의 수고를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해 개인 연구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다. 1988년이라고 적힌 낡은 종이 표본이었다. 3년 전 공방 창고 바닥에서 발견한 것으로 습기와 벌레 때문에 가장자리가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표본 오른쪽 아래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청운지 시험본. 청운지는 무늬가 평생 자신의 독창적인 한지라고 주장해온 종이었다. 일반 한지보다 얇지만 질기고 빛을 비추면 푸른 기운이 은은하게 감도는 것이 특징이었다. 무늬는 시아버지에게 배운 집안 기술을 발전시켜 완성했다고 설명해왔다. 다경은 사진을 확대하다가 종이 귀퉁이에 작은 문양을 발견했다. 원안에 구름처럼 굽은 선 3개가 들어간 표식이었다. 다경의 숨이 터졌다. 어릴 적 아버지 윤태식이 작업실에서 사용하던 표식과 같았다. 태식은 익산에서 작은 종이 공장을 운영했다. 유명한 장인도 문화재 보유자도 아니었다. 오래된 책을 수리하는 데 쓸 얇은 종이를 만들어 대학 연구실과 표구점에 납품했다. 다경이 대학에 들어간 해 공장이 부도나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몇 년 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술을 마신 날이면 가끔 중얼거렸다. 내 이름으로 남은 종이가 하나도 없다. 다경은 그 말을 실패한 장인의 넋두리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백문이의 대표작이라는 청운지 표본에 아버지의 표식이 찍혀 있었다. 다경은 다른 폴더를 열었다. 공방의 1980년대 제작 장부 사진이었다. 낡은 장부에는 당나무 구입량과 잿물 배합, 작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 먹이 번져 읽기 어려웠지만 1987년 겨울 기록 한쪽에서 윤 기사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청색 시험지 3번째 실패. 황촉규 양 조절 필요. 다경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다. 승재가 잠에 취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직 안 자? 다경은 노트북 화면을 낮추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어머니 공방에서 일했다는 말 들은 적 있어? 승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주 짧은 변화였지만 다경은 놓치지 않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청운지 초기 표본에서 아버지 표식을 찾았어.
옛 장부에는 윤 기사라는 사람도 적혀 있고 승재는 시선을 피했다. 오래전 공방에서 일한 사람이 한둘이었겠어? 잠깐 도왔을 수도 있지. 방금까지 모른다는 얼굴이 아니었어. 당신 오늘 유언장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별것도 아닌 흔적에 의미를 붙이지 마. 왜 별것도 아니라고 단정해? 승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다음 주 촬영을 앞두고 괜한 의혹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지금 공방은 청운지 복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 확인되지 않은 말이 밖으로 나가면 어머니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피해를 봐. 다경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밖에 말하겠다고 한 적 없어. 아버지가 이랬는지 물었을 뿐이야. 승재는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 속에서 다경은 유언장보다 더 불길한 무언가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다경은 전주의 보존 연구실로 일찍 출근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운지 표본 사진을 다시 확대했다. 섬유 방향과 종이 표면의 결을 확인할수록 아버지가 만들던 종이와 닮았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태식은 종이를 뜰 때 발을 앞뒤로만 흔들지 않고 마지막에 아주 작게 원을 그렸다. 그 때문에 섬유가 한 방향으로만 눕지 않고 중심에서 미세하게 퍼졌다. 얇은 종이를 여러 겹 붙이지 않아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이유였다. 청운지에도 같은 흔적이 있었다. 다경은 익산에 사는 어머니 서정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버지가 예전에 완주에 있는 한지 공방에서 일한 적 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왜 갑자기 그걸 묻니? 있었어? 정임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내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다경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무엇을? 다 지난 일이야. 괜히 파헤치지 마라. 아버지가 백문희 선생 공방에서 일했어? 정임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잠깐 있었다. 청운지를 아버지가 만든 거야. 이번 침묵은 더 길었다. 엄마,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갈게. 정임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다. 오지 마. 다경아, 너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잖니. 그 집하고 괜한 일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도 죽을 때까지 입을 닫고 살았어. 이유가 있었겠지. 아버지는 자기 이름으로 남은 종이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정임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잊어라. 그게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었다. 통화가 끊겼다. 다경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이 결혼에 들어간 집안과 아버지의 잃어버린 시간이 연결돼 있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다. 문희도, 승재도, 친정어머니까지 알고 있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문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퇴근하고 공방으로 와라. 인사도 없었다. 오늘은 익산에 가야 합니다. 익산은 가지 마. 다경은 숨을 멈췄다. 제가 익산에 가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문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승재한테 쓸데없는 걸 물었다면서. 공방으로 와. 남들 귀에 들어가기 전에 끝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전화가 끊겼다. 해가 진 뒤에 공방은 낮과 전혀 다른 곳처럼 보였다. 한옥 작업실 창호 안쪽으로 누런 불빛이 새어나왔다. 마당 한편에는 낮에 삶아놓은 당나무 껍질이 천으로 덮여 있었고 물기 머금은 나무 냄새와 잿물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섞였다. 문희는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낮은 나무 탁자 위에는 낡은 장부 한 권과 청운지 표본이 놓여 있었다. 앉아라. 다경은 문희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일했습니까? 문희는 망설이지 않았다. 일했다. 청운지를 만든 사람도 아버지예요. 그 종이는 내 것이다. 표본에 아버지 표식이 있습니다. 공방에서 만든 종이는 공방 것이다. 일하던 사람이 자기 표시를 남겼다고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니야. 아버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던 거죠? 문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죽은 사람 일이다. 어머니가 제 연구 자료까지 유언장에 묶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가 분석하면 사실이 드러날까봐? 문희의 입가가 굳었다. 너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든다. 제 아버지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거냐? 죽은 사람 이름을 되찾겠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거야. 내 남편이 물려받을 공방을 내 손으로 망칠 셈이냐.
다경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문희는 부정하지 않았다. 태식이 청운지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그의 이름이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았다. 오직 지금 그것을 밝히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되는지만 말했다. 왜 아버지 이름을 지웠어요? 문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떠올랐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네, 아버지가 먼저 떠났다. 왜 떠났는데요? 견디지 못했으니까. 무엇을요? 문희가 장부를 덮었다. 여기까지다. 다음 주 촬영에서는 네가 정리한 내용대로 말해. 청운지는 백씨 집안에서 3대째 이어온 방식이고 내가 시행착오 끝에 완성했다고 거짓말을 인증하라는 말씀이세요. 가족을 지키라는 말이다. 다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문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장난하지 마라. 유산을 나눌 때는 남이고 비밀을 지켜야 할 때는 가족입니까? 네가 감히. 저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작성한 연구 자료도 전부 회수하겠습니다. 문희가 장부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렇게는 못한다. 왜요? 그 안에는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문희는 장부를 들고 방 한쪽에 화로로 향했다. 작업실 습기를 없애기 위해 피워둔 숯불이 붉게 남아 있었다. 다경은 문희가 장부를 불 속에 던지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머니 안 돼요. 다경이 달려가 문희의 손목을 붙잡았다. 장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낡은 종이 사이에서 누렇게 변한 사진과 접힌 편지 몇 장이 흩어졌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백문희와 윤태식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커다란 종이 발트를 함께 들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문희와 함께 첫 번째 청운지를 뜬 날. 다경이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문희가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놔. 문희는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얼굴 한쪽이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오른손으로 탁자를 붙잡으려 했으나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머니? 문희의 무릎이 꺾였다. 다경은 본능적으로 몸을 받쳤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문희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왼쪽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한쪽 팔이 힘없이 늘어졌다.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문희의 눈동자가 다경을 향했다. 그 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다경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문희를 옆으로 눕히고 호흡을 확인했다. 의료 지식은 있었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승재와 유경도 응급실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승재가 다경의 어깨를 붙잡았다.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다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경이 날카롭게 물었다. 언니가 어머니를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어제도 유원장 때문에 난리 쳤다면서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백문희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다가갔다. 뇌경색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처치는 했지만 발견 시점이 조금 늦었습니다. 생명에는 당장 지장이 없으나 왼쪽 편마비가 남을 가능성이 있고 언어 기능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을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는 경과를 봐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재가 벽을 짚었다. 다경은 아무 말 없이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사진과 편지는 구급대가 오기 전에 모두 가방에 넣었다. 낡은 장부도 함께 가져왔다.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이 집에서 내 몫은 없다. 제사상 위에 향이 절반도 타지 않았을 때였다. 완주 소양면의 오래된 한옥 안에는 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 조상에게 절을 올리던 가족들은 낮은 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백문희의 한마디가 떨어진 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윤다경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9의 문희는 검은 치마 저고리에 옷고름을 단단히 묶고 있었다. 평생 당나무를 삶고 두드린 손은 거칠었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그녀 앞에는 짙은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문희는 봉투를 손끝으로 한번 두드렸다. 지난주에 공증까지 마쳤다. 공방하고 뒤쪽 당나무 밭, 전주 상가 한 채는 승재에게 넘긴다. 예금과 보험, 남아있는 상가 지분 일부는 유경이 몫으로 했다. 다경의 남편 백승재는 시선을 내렸다. 시누이 백유경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지만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스쳤다. 다경은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를 붙잡은 것은 문희의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공방에 있는 고문서, 발틀, 옛종이 표본, 제작 장부와 연구 자료는 전부 백씨 집안의 자산으로 남긴다. 밖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유언장에 분명히 적었다. 다경의 손끝이 굳었다. 공방의 고문서와 제작 장부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직접 분류하고 복원한 자료였다. 습기에 들러붙은 종이를 한 장씩 떼어내고 곰팡이가 번진 장부를 소독하고 읽기 어려운 옛 필체를 해독해 연도별로 정리한 사람이 다경이었다. 공방 창고 바닥에 버려져 있던 종이 표본을 보존 상자에 옮기고 제작 방식과 섬유 상태를 기록한 것도 그녀였다. 그 자료를 토대로 공방은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박물관 납품 계약까지 따냈다. 이전에는 가족조차 존재를 몰랐던 문서들이었다. 다경이 천천히 물었다. 제가 작성한 조사 기록과 미공개 연구 자료도 모두 공방 자산으로 넣으신 건가요? 문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공방에서 나온 자료를 공방 것이 아니라고 할 셈이냐? 공방에서 발견된 옛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 연구비로 촬영하고 분석한 자료와 제 이름으로 작성한 논문 초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로서 집안일 좀 도운 걸 가지고 권리를 따지겠다는 거냐? 집안일 좀 도왔다. 그 한 문장이 다경의 지난 10년을 지워버렸다. 결혼하던 해 여름, 집중호우로 공방 창고에 물이 들어찼다. 젖은 장부와 종이 표본이 바닥에 엉겨 붙었다. 승재는 서울 본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만 내려왔고 유경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화만 했다. 다경은 박물관 보존실 근무를 마치면 매일 저녁 완주로 달려왔다. 젖은 한지는 햇빛에 바로 말리면 뒤틀리고 갈라졌다. 그녀는 마루에 흡수지를 깔고 자료 사이에 중성지를 끼워 넣었다. 몇 시간마다 종이 방향을 바꾸고 곰팡이 상태를 확인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벽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살려낸 장부만 100권이 넘었다. 새해 전에는 문희가 감각으로만 기억하던 당나무 삶는 시간과 잿물의 농도, 황촉규 점액의 비율을 계절별로 기록했다. 그 작업 때문에 대전에서 열리는 반년 과정의 보존과학 연수도 포기했다. 그때 승재는 다경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연수는 다음에도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어머니 손기술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어. 이번 한 번만 양보해줘. 다경은 양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양보는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 되었다. 다경은 문희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재산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기록의 소유권을 묻는 겁니다. 유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니, 오늘 같은 날 꼭 그렇게 따져야 해요. 엄마가 연세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 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히 해야지. 내 자료까지 왜 나한테 한마디 없이 유언장에 넣었는지 묻는 거야. 그 자료로 공방이 잘 됐으면 결국 가족에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가족끼리 내 것 하는 게 더 이상해요. 다경은 유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족끼리 내 것과 내 것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다경의 희생이 필요할 때만 나왔다. 재산을 나누는 순간에는 혈연과 성이 누구보다 중요해졌다. 문희가 차갑게 말했다. 괜한 말 돌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오래 이 집을 드나들어도 백씨는 아니다. 승재하고 갈라서면 내일이라도 남이 될 사람에게 어떻게 집안 자료를 맡기겠니? 어머니. 승재가 낮게 말렸지만 문희는 멈추지 않았다. 내 말이 틀렸어? 부부는 헤어지면 끝이다. 피는 안 끊어진다. 내가 평생 지킨 공방을 남의 성을 가진 사람 손에 넘길 수는 없어. 다경은 남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되씹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문희가 손목 수술을 받았을 때 머리를 감겨주고 공방 거래처가 끊겼을 때 문화재단과 박물관을 찾아다닌 사람도 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알겠습니다. 제사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승재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문제가 지나갔다고 생각한 듯했다. 하지만 다경은 말을 이어갔다. 대신 오늘 이후로 제 개인 연구 자료와 촬영본은 공방에서 분리하겠습니다. 공방이 계속 사용하려면 정식으로 사용 계약을 맺어주세요. 문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남이니까요. 남의 자료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유경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언니,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구분하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구분하셨잖아. 승재가 낮은 목소리로 다경의 이름을 불렀다. 다경아,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다경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유언장 내용 알고 있었지? 승재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그 짧은 침묵으로 충분했다. 언제부터 알았어? 며칠 전에 어머니가 대략 말씀하셨어. 내가 만든 자료까지 집안 자산으로 묶는다는 것도?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어. 그래도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건 알았네. 승재가 한숨을 쉬었다. 그건 어머니 재산이잖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원래 돈 욕심 있는 사람 아니었고. 다경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내가 돈 욕심이 없으면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거야? 왜 말을 그렇게 몰고 가? 당신은 내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돈 문제로 만들어. 그래야 내 서운함을 욕심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승재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그럼 뭘 원하는데? 어머니가 며느리도 딸과 똑같다고 말해주길 원하는 거야? 그런 말은 듣기 좋은 말일 뿐이야. 현실적으로 유산은 자식에게 주는 게 맞잖아. 나는 내 노동과 내 연구가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어. 가족을 위해 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가족일 때는 내 것이 없어도 되고 재산을 나눌 때는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네. 승재는 입을 다물었다. 문희가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쳤다. 그만해라. 조상 앞에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연구고 자료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네가 없다고 이 공방이 무너질 것 같으냐. 그 순간 다경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오래 붙잡고 있던 끈이 소리도 없이 끊어진 기분이었다.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다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쪽 문갑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문희가 가운데 앉고 승재와 유경이 양옆에 서 있었다. 다경은 가장 끝에 서서 웃고 있었다. 10년 동안 보아온 사진인데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언제나 가장자리에 있었다. 전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승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완주의 낮은 산과 누렇게 익은 들판이 뒤로 흘러갔다. 승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 오늘 너무 예민했어. 다경은 창밖을 본 채 물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어머니 뜻을 존중하면 되잖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재산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 결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졌어. 뭐가?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됐으니까. 승재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세상에 며느리 이름까지 유언장에 넣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너무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 아니야? 다경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정말 내가 유산을 못 받아서 화가 났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만든 기록을 내 동의 없이 집안 자산으로 묶었어. 어머니는 나를 남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집에서 내 몫은 없다. 제사상 위에 향이 절반도 타지 않았을 때였다. 완주 소양면의 오래된 한옥 안에는 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 조상에게 절을 올리던 가족들은 낮은 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백문희의 한마디가 떨어진 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윤다경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9의 문희는 검은 치마 저고리에 옷고름을 단단히 묶고 있었다. 평생 당나무를 삶고 두드린 손은 거칠었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그녀 앞에는 짙은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문희는 봉투를 손끝으로 한번 두드렸다. 지난주에 공증까지 마쳤다. 공방하고 뒤쪽 당나무 밭, 전주 상가 한 채는 승재에게 넘긴다. 예금과 보험, 남아있는 상가 지분 일부는 유경이 몫으로 했다. 다경의 남편 백승재는 시선을 내렸다. 시누이 백유경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지만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스쳤다. 다경은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를 붙잡은 것은 문희의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공방에 있는 고문서, 발틀, 옛종이 표본, 제작 장부와 연구 자료는 전부 백씨 집안의 자산으로 남긴다. 밖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유언장에 분명히 적었다. 다경의 손끝이 굳었다. 공방의 고문서와 제작 장부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직접 분류하고 복원한 자료였다. 습기에 들러붙은 종이를 한 장씩 떼어내고 곰팡이가 번진 장부를 소독하고 읽기 어려운 옛 필체를 해독해 연도별로 정리한 사람이 다경이었다. 공방 창고 바닥에 버려져 있던 종이 표본을 보존 상자에 옮기고 제작 방식과 섬유 상태를 기록한 것도 그녀였다. 그 자료를 토대로 공방은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박물관 납품 계약까지 따냈다. 이전에는 가족조차 존재를 몰랐던 문서들이었다. 다경이 천천히 물었다. 제가 작성한 조사 기록과 미공개 연구 자료도 모두 공방 자산으로 넣으신 건가요? 문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공방에서 나온 자료를 공방 것이 아니라고 할 셈이냐? 공방에서 발견된 옛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 연구비로 촬영하고 분석한 자료와 제 이름으로 작성한 논문 초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로서 집안일 좀 도운 걸 가지고 권리를 따지겠다는 거냐? 집안일 좀 도왔다. 그 한 문장이 다경의 지난 10년을 지워버렸다. 결혼하던 해 여름, 집중호우로 공방 창고에 물이 들어찼다. 젖은 장부와 종이 표본이 바닥에 엉겨 붙었다. 승재는 서울 본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만 내려왔고 유경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화만 했다. 다경은 박물관 보존실 근무를 마치면 매일 저녁 완주로 달려왔다. 젖은 한지는 햇빛에 바로 말리면 뒤틀리고 갈라졌다. 그녀는 마루에 흡수지를 깔고 자료 사이에 중성지를 끼워 넣었다. 몇 시간마다 종이 방향을 바꾸고 곰팡이 상태를 확인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벽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살려낸 장부만 100권이 넘었다. 새해 전에는 문희가 감각으로만 기억하던 당나무 삶는 시간과 잿물의 농도, 황촉규 점액의 비율을 계절별로 기록했다. 그 작업 때문에 대전에서 열리는 반년 과정의 보존과학 연수도 포기했다. 그때 승재는 다경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연수는 다음에도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어머니 손기술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어. 이번 한 번만 양보해줘. 다경은 양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양보는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 되었다. 다경은 문희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재산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기록의 소유권을 묻는 겁니다. 유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니, 오늘 같은 날 꼭 그렇게 따져야 해요. 엄마가 연세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 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히 해야지. 내 자료까지 왜 나한테 한마디 없이 유언장에 넣었는지 묻는 거야. 그 자료로 공방이 잘 됐으면 결국 가족에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가족끼리 내 것 하는 게 더 이상해요. 다경은 유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족끼리 내 것과 내 것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다경의 희생이 필요할 때만 나왔다. 재산을 나누는 순간에는 혈연과 성이 누구보다 중요해졌다. 문희가 차갑게 말했다. 괜한 말 돌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오래 이 집을 드나들어도 백씨는 아니다. 승재하고 갈라서면 내일이라도 남이 될 사람에게 어떻게 집안 자료를 맡기겠니? 어머니. 승재가 낮게 말렸지만 문희는 멈추지 않았다. 내 말이 틀렸어? 부부는 헤어지면 끝이다. 피는 안 끊어진다. 내가 평생 지킨 공방을 남의 성을 가진 사람 손에 넘길 수는 없어.
다경은 남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되씹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문희가 손목 수술을 받았을 때 머리를 감겨주고 공방 거래처가 끊겼을 때 문화재단과 박물관을 찾아다닌 사람도 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알겠습니다. 제사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승재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이 집에서 내 몫은 없다. 제사상 위에 향이 절반도 타지 않았을 때였다. 완주 소양면의 오래된 한옥 안에는 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 조상에게 절을 올리던 가족들은 낮은 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백문이의 한마디가 떨어진 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윤다경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9의 문희는 검은 치마 저고리에 옷고름을 단단히 묶고 있었다. 평생 당나무를 삶고 두드린 손은 거칠었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그녀 앞에는 짙은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문희는 봉투를 손끝으로 한번 두드렸다. 지난주에 공증까지 마쳤다. 공방하고 뒤쪽 당나무 밭, 전주 상가 한 채는 승재에게 넘긴다. 예금과 보험, 남아있는 상가 지분 일부는 유경이 몫으로 했다. 다경의 남편 백승재는 시선을 내렸다. 시누이 백유경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지만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스쳤다. 다경은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를 붙잡은 것은 문희의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공방에 있는 고문서, 발틀, 옛종이 표본, 제작 장부와 연구 자료는 전부 백씨 집안의 자산으로 남긴다. 밖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유언장에 분명히 적었다. 다경의 손끝이 굳었다. 공방의 고문서와 제작 장부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직접 분류하고 복원한 자료였다. 습기에 들러붙은 종이를 한 장씩 떼어내고 곰팡이가 번진 장부를 소독하고 읽기 어려운 옛 필체를 해독해 연도별로 정리한 사람이 다경이었다. 공방 창고 바닥에 버려져 있던 종이 표본을 보존 상자에 옮기고 제작 방식과 섬유 상태를 기록한 것도 그녀였다. 그 자료를 토대로 공방은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박물관 납품 계약까지 따냈다. 이전에는 가족조차 존재를 몰랐던 문서들이었다. 다경이 천천히 물었다. 제가 작성한 조사 기록과 미공개 연구 자료도 모두 공방 자산으로 넣으신 건가요? 문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공방에서 나온 자료를 공방 것이 아니라고 할 셈이냐? 공방에서 발견된 옛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 연구비로 촬영하고 분석한 자료와 제 이름으로 작성한 논문 초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로서 집안일 좀 도운 걸 가지고 권리를 따지겠다는 거냐? 집안일 좀 도왔다. 그 한 문장이 다경의 지난 10년을 지워버렸다. 결혼하던 해 여름, 집중호우로 공방 창고에 물이 들어찼다. 젖은 장부와 종이 표본이 바닥에 엉겨 붙었다. 승재는 서울 본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만 내려왔고 유경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화만 했다. 다경은 박물관 보존실 근무를 마치면 매일 저녁 완주로 달려왔다. 젖은 한지는 햇빛에 바로 말리면 뒤틀리고 갈라졌다. 그녀는 마루에 흡수지를 깔고 자료 사이에 중성지를 끼워 넣었다. 몇 시간마다 종이 방향을 바꾸고 곰팡이 상태를 확인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벽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살려낸 장부만 100권이 넘었다. 새해 전에는 문희가 감각으로만 기억하던 당나무 삶는 시간과 잿물의 농도, 황촉규 점액의 비율을 계절별로 기록했다. 그 작업 때문에 대전에서 열리는 반년 과정의 보존과학 연수도 포기했다. 그때 승재는 다경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연수는 다음에도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어머니 손기술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어. 이번 한 번만 양보해줘. 다경은 양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양보는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 되었다. 다경은 문희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재산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기록의 소유권을 묻는 겁니다. 유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니, 오늘 같은 날 꼭 그렇게 따져야 해요.
엄마가 연세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 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히 해야지. 내 자료까지 왜 나한테 한마디 없이 유언장에 넣었는지 묻는 거야. 그 자료로 공방이 잘 됐으면 결국 가족에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가족끼리 내 것 하는 게 더 이상해요. 다경은 유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족끼리 내 것과 내 것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다경의 희생이 필요할 때만 나왔다. 재산을 나누는 순간에는 혈연과 성이 누구보다 중요해졌다. 문희가 차갑게 말했다. 괜한 말 돌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오래 이 집을 드나들어도 백신은 아니다. 승재하고 갈라서면 내일이라도 남이 될 사람에게 어떻게 집안 자료를 맡기겠니? 어머니, 승재가 낮게 말렸지만 문희는 멈추지 않았다. 내 말이 틀렸어? 부부는 헤어지면 끝이다. 피는 안 끊어진다. 내가 평생 지킨 공방을 남의 성을 가진 사람 손에 넘길 수는 없어. 다경은 남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되씹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문희가 손목 수술을 받았을 때 머리를 감겨주고 공방 거래처가 끊겼을 때 문화재단과 박물관을 찾아다닌 사람도 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알겠습니다. 재산은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승재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문제가 지나갔다고 생각한 듯했다. 하지만 다경은 말을 이어갔다. 대신 오늘 이후로 제 개인 연구 자료와 촬영본은 공방에서 분리하겠습니다. 공방이 계속 사용하려면 정식으로 사용 계약을 맺어주세요. 문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남이니까요. 남의 자료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유경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언니,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구분하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구분하셨잖아. 승재가 낮은 목소리로 다경의 이름을 불렀다. 다경아,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다경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유언장 내용 알고 있었지? 승재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그 짧은 침묵으로 충분했다. 언제부터 알았어? 며칠 전에 어머니가 대략 말씀하셨어. 내가 만든 자료까지 집안 자산으로 묶는다는 것도?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어. 그래도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건 알았네. 승재가 한숨을 쉬었다. 그건 어머니 재산이잖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원래 돈 욕심 있는 사람 아니었고. 다경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내가 돈 욕심이 없으면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거야? 왜 말을 그렇게 몰고 가? 당신은 내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돈 문제로 만들어. 그래야 내 서운함을 욕심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승재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그럼 뭘 원하는데? 어머니가 며느리도 딸과 똑같다고 말해주길 원하는 거야? 그런 말은 듣기 좋은 말일 뿐이야. 현실적으로 유산은 자식에게 주는 게 맞잖아. 나는 내 노동과 내 연구가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어. 가족을 위해 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가족일 때는 내 것이 없어도 되고 재산을 나눌 때는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네. 승재는 입을 다물었다. 문희가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쳤다. 그만해라. 조상 앞에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연구고 자료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네가 없다고 이 공방이 무너질 것 같으냐. 그 순간 다경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오래 붙잡고 있던 끈이 소리도 없이 끊어진 기분이었다.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다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쪽 문갑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문희가 가운데 앉고 승재와 유경이 양옆에 서 있었다. 다경은 가장 끝에 서서 웃고 있었다. 10년 동안 보아온 사진인데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언제나 가장자리에 있었다. 전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승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완주의 낮은 산과 누렇게 익은 들판이 뒤로 흘러갔다. 승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 오늘 너무 예민했어. 다경은 창밖을 본 채 물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어머니 뜻을 존중하면 되잖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재산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 결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졌어. 뭐가?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됐으니까.
승재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세상에 며느리 이름까지 유언장에 넣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너무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 아니야? 다경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정말 내가 유산을 못 받아서 화가 났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만든 기록을 내 동의 없이 집안 자산으로 묶었어. 어머니는 나를 남이라고 선언하면서 내 노동은 가족의 것이라고 했고, 당신은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머니하고 싸우라는 거야? 아니, 적어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를 바랐어. 승재는 피곤하다는 듯 이 말을 문질렀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다경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승재에게 현실이란 언제나 어머니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일이었다. 아내가 참고 양보하면 아무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다경은 안전벨트를 풀었다. 승재가 시동을 끄며 말했다. 다음 주에 문화재단 촬영 있는 거 알지? 어머니 공방 기록 영상 찍는 날. 오늘 일 때문에 빠지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 다경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멈췄다. 왜? 당신이 설명해야 심사위원들도 신뢰하지. 공방 지원 사업의 중요한 촬영이야. 나는 백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면서. 승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말꼬리 잡지 마. 가족관계와 일은 다른 문제야. 그렇게 편리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겠다. 다경은 차에서 내렸다. 그날 밤 승재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다. 다경은 작은 서재로 나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지난 10년 동안 정리한 공방 관련 폴더가 연도별로 나뉘어 있었다. 수해 복구 기록, 발틀 사진, 당나무 산지 조사, 섬유 분석표, 문의의 작업 영상, 미공개 논문 초안까지 수천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 파일 속성의 작성자란에는 분명 윤다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공방 홈페이지에는 그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백문이 명인의 오랜 노력으로 복원된 전통 기법, 백씨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기록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다경은 자신이 왜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는지 생각했다.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남편만큼은 자신의 수고를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해 개인 연구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다. 1988년이라고 적힌 낡은 종이 표본이었다. 3년 전 공방 창고 바닥에서 발견한 것으로 습기와 벌레 때문에 가장자리가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표본 오른쪽 아래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청운지 시험본. 청운지는 무늬가 평생 자신의 독창적인 한지라고 주장해온 종이었다. 일반 한지보다 얇지만 질기고 빛을 비추면 푸른 기운이 은은하게 감도는 것이 특징이었다. 무늬는 시아버지에게 배운 집안 기술을 발전시켜 완성했다고 설명해왔다. 다경은 사진을 확대하다가 종이 귀퉁이에 작은 문양을 발견했다. 원안에 구름처럼 굽은 선 3개가 들어간 표식이었다. 다경의 숨이 터졌다. 어릴 적 아버지 윤태식이 작업실에서 사용하던 표식과 같았다. 태식은 익산에서 작은 종이 공장을 운영했다. 유명한 장인도 문화재 보유자도 아니었다. 오래된 책을 수리하는 데 쓸 얇은 종이를 만들어 대학 연구실과 표구점에 납품했다. 다경이 대학에 들어가네 공장이 부도나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몇 년 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술을 마신 날이면 가끔 중얼거렸다. 내 이름으로 남은 종이가 하나도 없다. 다경은 그 말을 실패한 장인의 넋두리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백문이의 대표작이라는 청운지 표본에 아버지의 표식이 찍혀 있었다. 다경은 다른 폴더를 열었다. 공방의 1980년대 제작 장부 사진이었다. 낡은 장부에는 당나무 구입량과 잿물 배합, 작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 먹이 번져 읽기 어려웠지만 1987년 겨울 기록 한쪽에서 윤 기사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청색 시험지 3번째 실패. 황촉규 양 조절 필요. 다경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다.
승재가 잠에 취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직 안 자? 다경은 노트북 화면을 낮추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어머니 공방에서 일했다는 말 들은 적 있어? 승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주 짧은 변화였지만 다경은 놓치지 않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청운지 초기 표본에서 아버지 표식을 찾았어. 옛 장부에는 윤 기사라는 사람도 적혀 있고 승재는 시선을 피했다. 오래전 공방에서 일한 사람이 한둘이었겠어? 잠깐 도왔을 수도 있지. 방금까지 모른다는 얼굴이 아니었어. 당신 오늘 유언장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별것도 아닌 흔적에 의미를 붙이지 마. 왜 별것도 아니라고 단정해? 승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다음 주 촬영을 앞두고 괜한 의혹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지금 공방은 청운지 복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 확인되지 않은 말이 밖으로 나가면 어머니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피해를 봐. 다경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밖에 말하겠다고 한 적 없어. 아버지가 이랬는지 물었을 뿐이야. 승재는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 속에서 다경은 유언장보다 더 불길한 무언가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다경은 전주의 보존 연구실로 일찍 출근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운지 표본 사진을 다시 확대했다. 섬유 방향과 종이 표면의 결을 확인할수록 아버지가 만들던 종이와 닮았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태식은 종이를 뜰 때 발을 앞뒤로만 흔들지 않고 마지막에 아주 작게 원을 그렸다. 그 때문에 섬유가 한 방향으로만 눕지 않고 중심에서 미세하게 퍼졌다. 얇은 종이를 여러 겹 붙이지 않아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이유였다. 청운지에도 같은 흔적이 있었다. 다경은 익산에 사는 어머니 서정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버지가 예전에 완주에 있는 한지 공방에서 일한 적 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왜 갑자기 그걸 묻니? 있었어? 정임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내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다경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무엇을? 다 지난 일이야. 괜히 파헤치지 마라. 아버지가 백문희 선생 공방에서 일했어? 정임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잠깐 있었다. 청운지를 아버지가 만든 거야. 이번 침묵은 더 길었다. 엄마,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갈게. 정임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다. 오지 마. 다경아, 너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잖니. 그 집하고 괜한 일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도 죽을 때까지 입을 닫고 살았어. 이유가 있었겠지. 아버지는 자기 이름으로 남은 종이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정임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잊어라. 그게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었다. 통화가 끊겼다. 다경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이 결혼에 들어간 집안과 아버지의 잃어버린 시간이 연결돼 있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다. 문희도, 승재도, 친정어머니까지 알고 있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문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퇴근하고 공방으로 와라. 인사도 없었다. 오늘은 익산에 가야 합니다. 익산은 가지 마. 다경은 숨을 멈췄다. 제가 익산에 가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문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승재한테 쓸데없는 걸 물었다면서. 공방으로 와. 남들 귀에 들어가기 전에 끝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전화가 끊겼다. 해가 진 뒤에 공방은 낮과 전혀 다른 곳처럼 보였다. 한옥 작업실 창호 안쪽으로 누런 불빛이 새어나왔다. 마당 한편에는 낮에 삶아놓은 당나무 껍질이 천으로 덮여 있었고 물기 머금은 나무 냄새와 잿물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섞였다. 문희는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낮은 나무 탁자 위에는 낡은 장부 한 권과 청운지 표본이 놓여 있었다. 앉아라. 다경은 문희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일했습니까? 문희는 망설이지 않았다. 일했다. 청운지를 만든 사람도 아버지예요. 그 종이는 내 것이다. 표본에 아버지 표식이 있습니다. 공방에서 만든 종이는 공방 것이다. 일하던 사람이 자기 표시를 남겼다고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니야. 아버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던 거죠? 문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죽은 사람 일이다.
어머니가 제 연구 자료까지 유원장에 묶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가 분석하면 사실이 드러날까봐? 문희의 입가가 굳었다. 너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든다. 제 아버지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거냐? 죽은 사람 이름을 되찾겠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거야. 내 남편이 물려받을 공방을 내 손으로 망칠 셈이냐. 다경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문희는 부정하지 않았다. 태식이 청운지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그의 이름이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았다. 오직 지금 그것을 밝히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되는지만 말했다. 왜 아버지 이름을 지웠어요? 문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떠올랐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네, 아버지가 먼저 떠났다. 왜 떠났는데요? 견디지 못했으니까. 무엇을요? 문희가 장부를 덮었다. 여기까지다. 다음 주 촬영에서는 네가 정리한 내용대로 말해. 청운지는 백씨 집안에서 3대째 이어온 방식이고 내가 시행착오 끝에 완성했다고 거짓말을 인증하라는 말씀이세요. 가족을 지키라는 말이다. 다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문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장난하지 마라. 유산을 나눌 때는 남이고 비밀을 지켜야 할 때는 가족입니까? 네가 감히. 저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작성한 연구 자료도 전부 회수하겠습니다. 문희가 장부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렇게는 못한다. 왜요? 그 안에는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문희는 장부를 들고 방 한쪽에 화로로 향했다. 작업실 습기를 없애기 위해 피워둔 숯불이 붉게 남아 있었다. 다경은 문희가 장부를 불 속에 던지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머니 안 돼요. 다경이 달려가 문희의 손목을 붙잡았다. 장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낡은 종이 사이에서 누렇게 변한 사진과 접힌 편지 몇 장이 흩어졌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백문희와 윤태식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커다란 종이 발트를 함께 들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문희와 함께 첫 번째 청운지를 뜬 날. 다경이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문희가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놔. 문희는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얼굴 한쪽이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오른손으로 탁자를 붙잡으려 했으나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머니? 이 집에서 내 몫은 없다. 제사상 위에 향이 절반도 타지 않았을 때였다. 완주 소양면의 오래된 한옥 안에는 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 조상에게 절을 올리던 가족들은 낮은 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백문희의 한마디가 떨어진 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윤다경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9의 문희는 검은 치마 저고리에 옷고름을 단단히 묶고 있었다. 평생 당나무를 삶고 두드린 손은 거칠었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그녀 앞에는 짙은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문희는 봉투를 손끝으로 한번 두드렸다. 지난주에 공증까지 마쳤다. 공방하고 뒤쪽 당나무 밭, 전주 상가 한 채는 승재에게 넘긴다. 예금과 보험, 남아있는 상가 지분 일부는 유경이 몫으로 했다. 다경의 남편 백승재는 시선을 내렸다. 시누이 백유경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지만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스쳤다. 다경은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를 붙잡은 것은 문희의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공방에 있는 고문서, 발틀, 옛종이 표본, 제작 장부와 연구 자료는 전부 백씨 집안의 자산으로 남긴다. 밖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유언장에 분명히 적었다. 다경의 손끝이 굳었다. 공방의 고문서와 제작 장부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직접 분류하고 복원한 자료였다. 습기에 들러붙은 종이를 한 장씩 떼어내고 곰팡이가 번진 장부를 소독하고 읽기 어려운 옛 필체를 해독해 연도별로 정리한 사람이 다경이었다. 공방 창고 바닥에 버려져 있던 종이 표본을 보존 상자에 옮기고 제작 방식과 섬유 상태를 기록한 것도 그녀였다. 그 자료를 토대로 공방은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박물관 납품 계약까지 따냈다.
이전에는 가족조차 존재를 몰랐던 문서들이었다. 다경이 천천히 물었다. 제가 작성한 조사 기록과 미공개 연구 자료도 모두 공방 자산으로 넣으신 건가요? 문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공방에서 나온 자료를 공방 것이 아니라고 할 셈이냐. 공방에서 발견된 옛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 연구비로 촬영하고 분석한 자료와 제 이름으로 작성한 논문 초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로서 집안일 좀 도운 걸 가지고 권리를 따지겠다는 거냐? 집안일 좀 도왔다. 그 한 문장이 다경의 지난 10년을 지워버렸다. 결혼하던 해 여름, 집중호우로 공방 창고에 물이 들어찼다. 젖은 장부와 종이, 표본이 바닥에 엉겨 붙었다. 승재는 서울 본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만 내려왔고, 유경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화만 했다. 다경은 박물관 보존실 근무를 마치면 매일 저녁 완주로 달려왔다. 젖은 한지는 햇빛에 바로 말리면 뒤틀리고 갈라졌다. 그녀는 마루에 흡수지를 깔고 자료 사이에 중성지를 끼워 넣었다. 몇 시간마다 종이 방향을 바꾸고 곰팡이 상태를 확인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벽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살려낸 장부만 100권이 넘었다. 새해 전에는 문희가 감각으로만 기억하던 당나무 삶는 시간과 잿물의 농도, 황촉규 점액의 비율을 계절별로 기록했다. 그 작업 때문에 대전에서 열리는 반년 과정의 보존과학 연수도 포기했다. 그때 승재는 다경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연수는 다음에도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어머니 손기술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어. 이번 한 번만 양보해줘. 다경은 양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양보는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 되었다. 다경은 문희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재산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기록의 소유권을 묻는 겁니다. 유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니, 오늘 같은 날 꼭 그렇게 따져야 해요. 엄마가 연세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 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히 해야지. 내 자료까지 왜 나한테 한마디 없이 유언장에 넣었는지 묻는 거야. 그 자료로 공방이 잘 됐으면 결국 가족에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가족끼리 내 것 하는 게 더 이상해요. 다경은 유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족끼리 내 것과 내 것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다경의 희생이 필요할 때만 나왔다. 재산을 나누는 순간에는 혈연과 성이 누구보다 중요해졌다. 문희가 차갑게 말했다. 괜한 말 돌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오래 이 집을 드나들어도 백신은 아니다. 승재하고 갈라서면 내일이라도 남이 될 사람에게 어떻게 집안 자료를 맡기겠니? 어머니, 승재가 낮게 말렸지만 문희는 멈추지 않았다. 내 말이 틀렸어? 부부는 헤어지면 끝이다. 피는 안 끊어진다. 내가 평생 지킨 공방을 남의 성을 가진 사람 손에 넘길 수는 없어. 다경은 남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되씹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문희가 손목 수술을 받았을 때 머리를 감겨주고 공방 거래처가 끊겼을 때 문화재단과 박물관을 찾아다닌 사람도 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알겠습니다. 재산은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승재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문제가 지나갔다고 생각한 듯했다. 하지만 다경은 말을 이어갔다. 대신 오늘 이후로 제 개인 연구 자료와 촬영본은 공방에서 분리하겠습니다. 공방이 계속 사용하려면 정식으로 사용 계약, 이 집에서 내 몫은 없다. 제사상 위에 향이 절반도 타지 않았을 때였다. 완주 소양면의 오래된 한옥안에는 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 조상에게 절을 올리던 가족들은 낮은 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백문희의 한마디가 떨어진 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윤다경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9의 문희는 검은 치마 저고리에 옷고름을 단단히 묶고 있었다. 평생 당나무를 삶고 두드린 손은 거칠었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그녀 앞에는 짙은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문희는 봉투를 손끝으로 한번 두드렸다. 지난주에 공증까지 마쳤다. 공방하고 뒤쪽 당나무 밭,
전주 상가 한 채는 승재에게 넘긴다. 예금과 보험, 남아있는 상가 지분 일부는 유경이 몫으로 했다. 다경의 남편 백승재는 시선을 내렸다. 시누이 백유경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지만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스쳤다. 다경은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를 붙잡은 것은 문희의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공방에 있는 고문서, 발틀, 옛종이 표본, 제작 장부와 연구 자료는 전부 백씨 집안의 자산으로 남긴다. 밖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유언장에 분명히 적었다. 다경의 손끝이 굳었다. 공방의 고문서와 제작 장부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직접 분류하고 복원한 자료였다. 습기에 들러붙은 종이를 한 장씩 떼어내고 곰팡이가 번진 장부를 소독하고 읽기 어려운 옛 필체를 해독해 연도별로 정리한 사람이 다경이었다. 이 집에서 내 몫은 없다. 제사상 위에 향이 절반도 타지 않았을 때였다. 완주 소양면의 오래된 한옥 안에는 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 조상에게 절을 올리던 가족들은 낮은 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백문희의 한마디가 떨어진 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윤다경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9의 문희는 검은 치마 저고리에 옷고름을 단단히 묶고 있었다. 평생 당나무를 삶고 두드린 손은 거칠었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그녀 앞에는 짙은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문희는 봉투를 손끝으로 한번 두드렸다. 지난주에 공증까지 마쳤다. 공방하고 뒤쪽 당나무 밭, 전주 상가 한 채는 승재에게 넘긴다. 예금과 보험, 남아있는 상가 지분 일부는 유경이 몫으로 했다. 다경의 남편 백승재는 시선을 내렸다. 시누이 백유경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지만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스쳤다. 다경은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를 붙잡은 것은 문희의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공방에 있는 고문서, 발틀, 옛종이 표본, 제작 장부와 연구 자료는 전부 백씨 집안의 자산으로 남긴다. 밖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유언장에 분명히 적었다. 다경의 손끝이 굳었다. 공방의 고문서와 제작 장부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직접 분류하고 복원한 자료였다. 습기에 들러붙은 종이를 한 장씩 떼어내고 곰팡이가 번진 장부를 소독하고 읽기 어려운 옛 필체를 해독해 연도별로 정리한 사람이 다경이었다. 공방 창고 바닥에 버려져 있던 종이 표본을 보존 상자에 옮기고 제작 방식과 섬유 상태를 기록한 것도 그녀였다. 그 자료를 토대로 공방은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박물관 납품 계약까지 따냈다. 이전에는 가족조차 존재를 몰랐던 문서들이었다. 다경이 천천히 물었다. 제가 작성한 조사 기록과 미공개 연구 자료도 모두 공방 자산으로 넣으신 건가요? 문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공방에서 나온 자료를 공방 것이 아니라고 할 셈이냐? 공방에서 발견된 옛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 연구비로 촬영하고 분석한 자료와 제 이름으로 작성한 논문 초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로서 집안일 좀 도운 걸 가지고 권리를 따지겠다는 거냐? 집안일 좀 도왔다. 그 한 문장이 다경의 지난 10년을 지워버렸다. 결혼하던 해 여름, 집중호우로 공방 창고에 물이 들어찼다. 젖은 장부와 종이 표본이 바닥에 엉겨 붙었다. 승재는 서울 본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만 내려왔고 유경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화만 했다. 다경은 박물관 보존실 근무를 마치면 매일 저녁 완주로 달려왔다. 젖은 한지는 햇빛에 바로 말리면 뒤틀리고 갈라졌다. 그녀는 마루에 흡수지를 깔고 자료 사이에 중성지를 끼워 넣었다. 몇 시간마다 종이 방향을 바꾸고 곰팡이 상태를 확인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벽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살려낸 장부만 100권이 넘었다. 새해 전에는 문희가 감각으로만 기억하던 당나무 삶는 시간과 잿물의 농도, 황촉규 점액의 비율을 계절별로 기록했다. 그 작업 때문에 대전에서 열리는 반년 과정의 보존과학 연수도 포기했다. 그때 승재는 다경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연수는 다음에도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어머니 손기술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어. 이번 한 번만 양보해줘. 다경은 양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양보는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 되었다. 다경은 문희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재산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기록에 소유권을 묻는 겁니다. 유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니, 오늘 같은 날 꼭 그렇게 따져야 해요. 엄마가 연세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 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히 해야지. 내 자료까지 왜 나한테 한마디 없이 유언장에 넣었는지 묻는 거야. 그 자료로 공방이 잘 됐으면 결국 가족에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가족끼리 내 것 하는 게 더 이상해요. 다경은 유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족끼리 내 것과 내 것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다경의 희생이 필요할 때만 나왔다. 재산을 나누는 순간에는 혈연과 성이 누구보다 중요해졌다. 문희가 차갑게 말했다. 괜한 말 돌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오래 이 집을 드나들어도 백신은 아니다. 승재하고 갈라서면 내일이라도 남이 될 사람에게 어떻게 집안 자료를 맡기겠니? 어머니, 승재가 낮게 말렸지만 문희는 멈추지 않았다. 내 말이 틀렸어? 부부는 헤어지면 끝이다. 피는 안 끊어진다. 내가 평생 지킨 공방을 남의 성을 가진 사람 손에 넘길 수는 없어. 다경은 남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되씹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문희가 손목 수술을 받았을 때 머리를 감겨주고 공방 거래처가 끊겼을 때 문화재단과 박물관을 찾아다닌 사람도 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알겠습니다. 재산은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승재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문제가 지나갔다고 생각한 듯했다. 하지만 다경은 말을 이어갔다. 대신 오늘 이후로 제 개인 연구 자료와 촬영본은 공방에서 분리하겠습니다. 공방이 계속 사용하려면 정식으로 사용 계약을 맺어주세요. 문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남이니까요. 남의 자료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유경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언니,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구분하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구분하셨잖아. 승재가 낮은 목소리로 다경의 이름을 불렀다. 다경아,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다경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유언장 내용 알고 있었지? 승재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그 짧은 침묵으로 충분했다. 언제부터 알았어? 며칠 전에 어머니가 대략 말씀하셨어. 내가 만든 자료까지 집안 자산으로 묶는다는 것도?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어. 그래도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건 알았네. 승재가 한숨을 쉬었다. 그건 어머니 재산이잖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원래 돈 욕심 있는 사람 아니었고, 다경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내가 돈 욕심이 없으면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거야? 왜 말을 그렇게 몰고 가? 당신은 내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돈 문제로 만들어. 그래야 내 서운함을 욕심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승재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그럼 뭘 원하는데? 어머니가 며느리도 딸과 똑같다고 말해주길 원하는 거야? 그런 말은 듣기 좋은 말일 뿐이야. 현실적으로 유산은 자식에게 주는 게 맞잖아. 나는 내 노동과 내 연구가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어. 가족을 위해 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가족일 때는 내 것이 없어도 되고 재산을 나눌 때는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네. 승재는 입을 다물었다. 문희가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쳤다. 그만해라. 조상 앞에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연구고 자료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네가 없다고 이 공방이 무너질 것 같으냐. 그 순간 다경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오래 붙잡고 있던 끈이 소리도 없이 끊어진 기분이었다.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다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쪽 문갑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문희가 가운데 앉고 승재와 유경이 양옆에 서 있었다. 다경은 가장 끝에 서서 웃고 있었다. 10년 동안 보아온 사진인데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언제나 가장자리에 있었다.
전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승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완주의 낮은 산과 누렇게 익은 들판이 뒤로 흘러갔다. 승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 오늘 너무 예민했어. 다경은 창밖을 본 채 물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어머니 뜻을 존중하면 되잖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재산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 결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졌어. 뭐가?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됐으니까. 승재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세상에 며느리 이름까지 유언장에 넣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너무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 아니야? 다경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정말 내가 유산을 못 받아서 화가 났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만든 기록을 내 동의 없이 집안 자산으로 묶었어. 어머니는 나를 남이라고 선언하면서 내 노동은 가족의 것이라고 했고, 당신은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머니하고 싸우라는 거야? 아니, 적어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를 바랐어. 승재는 피곤하다는 듯 이 말을 문질렀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다경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승재에게 현실이란 언제나 어머니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일이었다. 아내가 참고 양보하면 아무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다경은 안전벨트를 풀었다. 승재가 시동을 끄며 말했다. 다음 주에 문화재단 촬영 있는 거 알지? 어머니 공방 기록 영상 찍는 날. 오늘 일 때문에 빠지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 다경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멈췄다. 왜? 당신이 설명해야 심사위원들도 신뢰하지. 공방 지원 사업의 중요한 촬영이야. 나는 백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면서. 승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말꼬리 잡지 마. 가족관계와 일은 다른 문제야. 그렇게 편리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겠다. 다경은 차에서 내렸다. 그날 밤 승재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다. 다경은 작은 서재로 나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지난 10년 동안 정리한 공방 관련 폴더가 연도별로 나뉘어 있었다. 수해 복구 기록, 발틀 사진, 당나무 산지 조사, 섬유 분석표, 문의의 작업 영상, 미공개 논문 초안까지 수천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 파일 속성의 작성자란에는 분명 윤다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공방 홈페이지에는 그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백문이 명인의 오랜 노력으로 복원된 전통 기법, 백씨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기록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다경은 자신이 왜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는지 생각했다.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남편만큼은 자신의 수고를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해 개인 연구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다. 1988년이라고 적힌 낡은 종이 표본이었다. 3년 전 공방 창고 바닥에서 발견한 것으로 습기와 벌레 때문에 가장자리가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표본 오른쪽 아래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청운지 시험본. 청운지는 무늬가 평생 자신의 독창적인 한지라고 주장해온 종이었다. 일반 한지보다 얇지만 질기고 빛을 비추면 푸른 기운이 은은하게 감도는 것이 특징이었다. 무늬는 시아버지에게 배운 집안 기술을 발전시켜 완성했다고 설명해왔다. 다경은 사진을 확대하다가 종이 귀퉁이에 작은 문양을 발견했다. 원 안에 구름처럼 굽은 선 3개가 들어간 표식이었다. 다경의 숨이 터졌다. 어릴 적 아버지 윤태식이 작업실에서 사용하던 표식과 같았다. 태식은 익산에서 작은 종이 공장을 운영했다. 유명한 장인도 문화재 보유자도 아니었다. 오래된 책을 수리하는 데 쓸 얇은 종이를 만들어 대학 연구실과 표구점에 납품했다. 다경이 대학에 들어가네 공장이 부도나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몇 년 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술을 마신 날이면 가끔 중얼거렸다. 내 이름으로 남은 종이가 하나도 없다. 다경은 그 말을 실패한 장인의 넋두리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백문이의 대표작이라는 청운지 표본에 아버지의 표식이 찍혀 있었다. 다경은 다른 폴더를 열었다. 공방의 1980년대 제작 장부 사진이었다. 낡은 장부에는 당나무 구입량과 잿물 배합, 작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 먹이 번져 읽기 어려웠지만 1987년 겨울 기록 한쪽에서 윤 기사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청색 시험지 세 번째 실패. 황촉규 양 조절 필요. 다경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다. 승재가 잠에 취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직 안 자? 다경은 노트북 화면을 낮추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어머니 공방에서 일했다는 말 들은 적 있어? 승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주 짧은 변화였지만 다경은 놓치지 않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청운지 초기 표본에서 아버지 표식을 찾았어. 옛 장부에는 윤 기사라는 사람도 적혀 있고 승재는 시선을 피했다. 오래전 공방에서 일한 사람이 한둘이었겠어? 잠깐 도왔을 수도 있지. 방금까지 모른다는 얼굴이 아니었어. 당신 오늘 유언장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별것도 아닌 흔적에 의미를 붙이지 마. 왜 별것도 아니라고 단정해? 승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다음 주 촬영을 앞두고 괜한 의혹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지금 공방은 청운지 복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 확인되지 않은 말이 밖으로 나가면 어머니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피해를 봐. 다경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밖에 말하겠다고 한 적 없어. 아버지가 이랬는지 물었을 뿐이야. 승재는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 속에서 다경은 유언장보다 더 불길한 무언가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다경은 전주의 보존 연구실로 일찍 출근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운지 표본 사진을 다시 확대했다. 섬유 방향과 종이 표면의 결을 확인할수록 아버지가 만들던 종이와 닮았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태식은 종이를 뜰 때 발을 앞뒤로만 흔들지 않고 마지막에 아주 작게 원을 그렸다. 그 때문에 섬유가 한 방향으로만 눕지 않고 중심에서 미세하게 퍼졌다. 얇은 종이를 여러 겹 붙이지 않아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이유였다. 청운지에도 같은 흔적이 있었다. 다경은 익산에 사는 어머니 서정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버지가 예전에 완주에 있는 한지 공방에서 일한 적 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왜 갑자기 그걸 묻니? 있었어? 정임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내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다경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무엇을? 다 지난 일이야. 괜히 파헤치지 마라. 아버지가 백문희 선생 공방에서 일했어? 정임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잠깐 있었다. 청운지를 아버지가 만든 거야. 이번 침묵은 더 길었다. 엄마,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갈게. 정임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다. 오지 마. 다경아, 너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잖니. 그 집하고 괜한 일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도 죽을 때까지 입을 닫고 살았어. 이유가 있었겠지. 아버지는 자기 이름으로 남은 종이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정임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잊어라. 그게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었다. 통화가 끊겼다. 다경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이 결혼에 들어간 집안과 아버지의 잃어버린 시간이 연결돼 있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다. 문희도, 승재도, 친정어머니까지 알고 있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문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퇴근하고 공방으로 와라. 인사도 없었다. 오늘은 익산에 가야 합니다. 익산은 가지 마. 다경은 숨을 멈췄다. 제가 익산에 가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문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승재한테 쓸데없는 걸 물었다면서. 공방으로 와. 남들 귀에 들어가기 전에 끝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전화가 끊겼다. 해가 진 뒤에 공방은 낮과 전혀 다른 곳처럼 보였다. 한옥 작업실 창호 안쪽으로 누런 불빛이 새어나왔다. 마당 한편에는 낮에 삶아놓은 당나무 껍질이 천으로 덮여 있었고 물기 머금은 나무 냄새와 잿물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섞였다. 문희는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낮은 나무 탁자 위에는 낡은 장부 한 권과 청운지 표본이 놓여 있었다. 앉아라. 다경은 문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일했습니까? 문희는 망설이지 않았다. 일했다. 청운지를 만든 사람도 아버지예요. 그 종이는 내 것이다. 표본에 아버지 표식이 있습니다. 공방에서 만든 종이는 공방 것이다. 일하던 사람이 자기 표시를 남겼다고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니야. 아버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던 거죠? 문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죽은 사람 일이다. 어머니가 제 연구 자료까지 유원장에 묶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가 분석하면 사실이 드러날까봐? 문희의 입가가 굳었다. 너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든다. 제 아버지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거냐? 죽은 사람 이름을 되찾겠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거야. 내 남편이 물려받을 공방을 내 손으로 망칠 셈이냐. 다경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문희는 부정하지 않았다. 태식이 청운지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그의 이름이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았다. 오직 지금 그것을 밝히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되는지만 말했다. 왜 아버지 이름을 지웠어요? 문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떠올랐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네, 아버지가 먼저 떠났다. 왜 떠났는데요? 견디지 못했으니까. 무엇을요? 문희가 장부를 덮었다. 여기까지다. 다음 주 촬영에서는 네가 정리한 내용대로 말해. 청운지는 백씨 집안에서 3대째 이어온 방식이고 내가 시행착오 끝에 완성했다고 거짓말을 인증하라는 말씀이세요. 가족을 지키라는 말이다. 다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문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장난하지 마라. 유산을 나눌 때는 남이고 비밀을 지켜야 할 때는 가족입니까? 네가 감히. 저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작성한 연구 자료도 전부 회수하겠습니다. 문희가 장부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렇게는 못한다. 왜요? 그 안에는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문희는 장부를 들고 방 한쪽에 화로로 향했다. 이 집에서 내 몫은 없다. 제사상 위에 향이 절반도 타지 않았을 때였다. 완주 소양면의 오래된 한옥 안에는 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 조상에게 절을 올리던 가족들은 낮은 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백문희의 한마디가 떨어진 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윤다경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9의 문희는 검은 치마 저고리에 옷고름을 단단히 묶고 있었다. 평생 당나무를 삶고 두드린 손은 거칠었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그녀 앞에는 짙은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문희는 봉투를 손끝으로 한번 두드렸다. 지난주에 공증까지 마쳤다. 공방하고 뒤쪽 당나무 밭, 전주 상가 한 채는 승재에게 넘긴다. 예금과 보험, 남아있는 상가 지분 일부는 유경이 몫으로 했다. 다경의 남편 백승재는 시선을 내렸다. 시누이 백유경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지만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스쳤다. 다경은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를 붙잡은 것은 문희의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공방에 있는 고문서, 발틀, 옛종이 표본, 제작 장부와 연구 자료는 전부 백씨 집안의 자산으로 남긴다. 밖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유언장에 분명히 적었다. 다경의 손끝이 굳었다. 공방의 고문서와 제작 장부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직접 분류하고 복원한 자료였다. 습기에 들러붙은 종이를 한 장씩 떼어내고 곰팡이가 번진 장부를 소독하고 읽기 어려운 옛 필체를 해독해 연도별로 정리한 사람이 다경이었다. 공방 창고 바닥에 버려져 있던 종이 표본을 보존 상자에 옮기고 제작 방식과 섬유 상태를 기록한 것도 그녀였다. 그 자료를 토대로 공방은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박물관 납품 계약까지 따냈다. 이전에는 가족조차 존재를 몰랐던 문서들이었다. 다경이 천천히 물었다. 제가 작성한 조사 기록과 미공개 연구 자료도 모두 공방 자산으로 넣으신 건가요? 문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공방에서 나온 자료를 공방 것이 아니라고 할 셈이냐. 공방에서 발견된 옛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 연구비로 촬영하고 분석한 자료와 제 이름으로 작성한 논문 초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로서 집안일 좀 도운 걸 가지고 권리를 따지겠다는 거냐? 집안일 좀 도왔다. 그 한 문장이 다경의 지난 10년을 지워버렸다. 결혼하던 해 여름, 집중호우로 공방 창고에 물이 들어찼다. 젖은 장부와 종이, 표본이 바닥에 엉겨 붙었다. 승재는 서울 본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만 내려왔고, 유경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화만 했다. 다경은 박물관 보존실 근무를 마치면 매일 저녁 완주로 달려왔다. 젖은 한지는 햇빛에 바로 말리면 뒤틀리고 갈라졌다. 그녀는 마루에 흡수지를 깔고 자료 사이에 중성지를 끼워 넣었다. 몇 시간마다 종이 방향을 바꾸고 곰팡이 상태를 확인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벽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살려낸 장부만 100권이 넘었다. 새해 전에는 문희가 감각으로만 기억하던 당나무 삶는 시간과 잿물의 농도, 황촉규 점액의 비율을 계절별로 기록했다. 그 작업 때문에 대전에서 열리는 반년 과정의 보존과학 연수도 포기했다. 그때 승재는 다경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연수는 다음에도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어머니 손기술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어. 이번 한 번만 양보해줘. 다경은 양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양보는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 되었다. 다경은 문희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재산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기록의 소유권을 묻는 겁니다. 유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니, 오늘 같은 날 꼭 그렇게 따져야 해요. 엄마가 연세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 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히 해야지. 내 자료까지 왜 나한테 한마디 없이 유언장에 넣었는지 묻는 거야. 그 자료로 공방이 잘 됐으면 결국 가족에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가족끼리 내 것 하는 게 더 이상해요. 다경은 유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족끼리 내 것과 내 것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다경의 희생이 필요할 때만 나왔다. 재산을 나누는 순간에는 혈연과 성이 누구보다 중요해졌다. 문희가 차갑게 말했다. 괜한 말 돌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오래 이 집을 드나들어도 백신은 아니다. 승재하고 갈라서면 내일이라도 남이 될 사람에게 어떻게 집안 자료를 맡기겠니? 어머니, 승재가 낮게 말렸지만 문희는 멈추지 않았다. 내 말이 틀렸어? 부부는 헤어지면 끝이다. 피는 안 끊어진다. 내가 평생 지킨 공방을 남의 성을 가진 사람 손에 넘길 수는 없어. 다경은 남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되씹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문희가 손목 수술을 받았을 때 머리를 감겨주고 공방 거래처가 끊겼을 때 문화재단과 박물관을 찾아다닌 사람도 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알겠습니다. 재산은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승재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문제가 지나갔다고 생각한 듯했다. 하지만 다경은 말을 이어갔다. 대신 오늘 이후로 제 개인 연구 자료와 촬영본은 공방에서 분리하겠습니다. 공방이 계속 사용하려면 정식으로 사용 계약을 맺어주세요. 문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남이니까요. 남의 자료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유경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언니,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구분하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구분하셨잖아. 승재가 낮은 목소리로 다경의 이름을 불렀다. 다경아,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다경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유언장 내용 알고 있었지? 승재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그 짧은 침묵으로 충분했다. 언제부터 알았어? 며칠 전에 어머니가 대략 말씀하셨어. 내가 만든 자료까지 집안 자산으로 묶는다는 것도?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어. 그래도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건 알았네. 승재가 한숨을 쉬었다. 그건 어머니 재산이잖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원래 돈 욕심 있는 사람 아니었고. 다경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내가 돈 욕심이 없으면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거야? 왜 말을 그렇게 몰고 가?
당신은 내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돈 문제로 만들어. 그래야 내 서운함을 욕심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승재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그럼 뭘 원하는데? 어머니가 며느리도 딸과 똑같다고 말해주길 원하는 거야? 그런 말은 듣기 좋은 말일 뿐이야. 현실적으로 유산은 자식에게 주는 게 맞잖아. 나는 내 노동과 내 연구가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어. 가족을 위해 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가족일 때는 내 것이 없어도 되고 재산을 나눌 때는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네. 승재는 입을 다물었다. 문희가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쳤다. 그만해라. 조상 앞에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연구고 자료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네가 없다고 이 공방이 무너질 것 같으냐. 그 순간 다경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오래 붙잡고 있던 끈이 소리도 없이 끊어진 기분이었다.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다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한쪽 문갑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문희가 가운데 앉고 승재와 유경이 양옆에 서 있었다. 다경은 가장 끝에 서서 웃고 있었다. 10년 동안 보아온 사진인데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언제나 가장자리에 있었다. 전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승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완주의 낮은 산과 누렇게 익은 들판이 뒤로 흘러갔다. 승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 오늘 너무 예민했어. 다경은 창밖을 본 채 물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어머니 뜻을 존중하면 되잖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재산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 결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졌어. 뭐가?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됐으니까. 승재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세상에 며느리 이름까지 유언장에 넣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너무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 아니야? 다경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정말 내가 유산을 못 받아서 화가 났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만든 기록을 내 동의 없이 집안 자산으로 묶었어. 어머니는 나를 남이라고 선언하면서 내 노동은 가족의 것이라고 했고, 당신은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머니하고 싸우라는 거야? 아니, 적어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를 바랐어. 승재는 피곤하다는 듯 이 말을 문질렀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다경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승재에게 현실이란 언제나 어머니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일이었다. 아내가 참고 양보하면 아무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다경은 안전벨트를 풀었다. 승재가 시동을 끄며 말했다. 다음 주에 문화재단 촬영 있는 거 알지? 어머니 공방 기록 영상 찍는 날. 오늘 일 때문에 빠지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 다경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멈췄다. 왜? 당신이 설명해야 심사위원들도 신뢰하지. 공방 지원 사업의 중요한 촬영이야. 나는 백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면서. 승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말꼬리 잡지 마. 가족관계와 일은 다른 문제야. 그렇게 편리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겠다. 다경은 차에서 내렸다. 그날 밤 승재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다. 다경은 작은 서재로 나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지난 10년 동안 정리한 공방 관련 폴더가 연도별로 나뉘어 있었다. 수해 복구 기록, 발틀 사진, 당나무 산지 조사, 섬유 분석표, 문의의 작업 영상, 미공개 논문 초안까지 수천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 파일 속성의 작성자란에는 분명 윤다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공방 홈페이지에는 그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백문이 명인의 오랜 노력으로 복원된 전통 기법, 백씨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기록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다경은 자신이 왜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는지 생각했다.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남편만큼은 자신의 수고를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해 개인 연구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다. 1988년이라고 적힌 낡은 종이 표본이었다.
3년 전 공방 창고 바닥에서 발견한 것으로 습기와 벌레 때문에 가장자리가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표본 오른쪽 아래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청운지 시험본. 청운지는 문희가 평생 자신의 독창적인 한지라고 주장해온 종이었다. 일반 한지보다 얇지만 질기고 빛을 비추면 푸른 기운이 은은하게 감도는 것이 특징이었다. 문희는 시아버지에게 배운 집안 기술을 발전시켜 완성했다고 설명해왔다. 다경은 사진을 확대하다가 종이 귀퉁이에 작은 문양을 발견했다. 원안에 구름처럼 굽은 선 3개가 들어간 표식이었다. 다경의 숨이 터졌다. 어릴 적 아버지 윤태식이 작업실에서 사용하던 표식과 같았다. 태식은 익산에서 작은 종이 공장을 운영했다. 유명한 장인도 문화재 보유자도 아니었다. 오래된 책을 수리하는 데 쓸 얇은 종이를 만들어 대학 연구실과 표구점에 납품했다. 다경이 대학에 들어간 해 공장이 부도나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몇 년 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술을 마신 날이면 가끔 중얼거렸다. 내 이름으로 남은 종이가 하나도 없다.